5호 태풍 다나스가 내일 남부 내륙을 관통하면서 최고 7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영향권에 든 제주에서는 주택 침수와 교통사고 등이 잇따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안보 복심으로 불리는 문정인 특보가 주미대사에 발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 대사의 발언을 중간에 끊고 극히 무례하다고 공격했습니다. KBS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보도하며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의 로고가 박힌 일장기를 노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는 사과했지만 한국당은 제1야당 모독이라며 항의했습니다. 여성 한 명이 남성 여러 세계에 폭행을 당하는데도 경찰관들이 지켜만 보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의 어이없는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에 성공한 지 내일로 50주년입니다. 미국과 중국 등의 달 탐사 경쟁에도 불이 붙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에이는 북상 중인 5호 태풍 다나스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어제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제주에는 내일까지 최대 700mm의 폭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지훈 기자, 지금 제주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제주 서귀포시 법환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비가 강하게 내리고 있고요. 또 뒤로 보시는 것처럼 파도 또한 거세게 치고 있습니다. 이 바람도 점점 거세지고 있어서 이곳으로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몸으로도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5호 태풍 다나스는 현재 중심 기압 990헥토파스칼, 시속 16km의 속도로 북진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오늘 밤부터 제주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걸로 예상됩니다. 제주는 장마 전선에 태풍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어제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일부 산간 지역은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건물 지하에 물이 차거나 도로가 침수되는 등 26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잠시 후인 저녁 8시부터는 제주공항으로 가는 모든 항공편이 결항되고요. 제주항으로 가는 백길도 오후부터 모두 끊겼습니다. 한라산 주요 탐방로들과 제주 올레길도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밤까지 최대 500mm의 비가 더 오겠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 법환도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풍 다나스는 내일 전남 해안에 상륙해 남부지방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진도로 가보겠습니다. 공국진 기자,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진도 서망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진도 서망항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은 태풍의 위력을 실감할 정도로 거센 비바람이 불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곳으로 태풍이 상륙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00척이 넘는 배들이 일찌감치 항구로 대피했습니다. 전남 도서 지역을 오가는 89척의 여객선 운항도 오후 5시를 기해 전면 통제됐습니다. 현재 부산과 경남, 전남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고 내일 오전을 기해 광주 전남 지역에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지금까지 강수량은 묘수 거문도 221mm를 최고로 경남 거제 92.5mm, 부산 70mm 등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남해안과 지산 부근에 최고 500mm가 넘는 큰 비가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이번 주말 예정됐던 지역 축제나 행사들이 연기 또는 취소되고 있는데요. 오늘 창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프로야구 퓨처스 올스타전과 1군 홈런 레이스 예선 등 올스타전 첫날 일정도 연기됐습니다. 부산 지역 주요 해수욕장엔 오늘부터 입역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전국 지자체도 태풍 대비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는 등 태풍 진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도 서망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수도권은 아주 푹푹 찌는 더위였죠. 태풍 다나스는 내일 지나가겠지만 다음 주에는 무더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뜨거운 수증기가 중부지방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마 전선과 만나 집중호우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태풍 다나스.
2014년 다나스와 비슷한 경로로 한반도에 접근해 한라산 윗세오름에 하루 1000mm가 넘는 물폭탄을 뿌린 태풍 나크리와 닮은 꼴입니다. 이뿐 아니라 태풍 다나스는 대만 근처 수온 30도 이상의 해역을 지나며 다량의 열대 수증기를 한반도에 몰고 올 전망.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역은 집중호우를 피해가겠지만 태풍이 남기고 간 더운 공기가 밀려 올라오면서 다음 주 중반까지 30도를 웃도는 폭염 수준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장마 전선은 태풍에 밀려 해체됐다가 다음 주 중반쯤 다시 형성될 예정. 장마 전선은 다시 24일경 중부지방으로 형성되면서 장마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 태풍이 남기고 간 폭염도 잠시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네, 청와대가 주미대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외교안보팀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후임 주미대사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를 발탁하기 위해서 현재 검증이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손영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청와대는 올해 초 4강 대사 가운데 중국, 일본, 러시아 대사를 교체하고 조윤재 주미대사는 유임시켰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 대사를 교체하기로 하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를 후임 주미대사로 발탁하기 위한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미국 통이자 북한통으로 평가받는 문특보를 투입해 북미 협상의 추동력을 확보하고 우리 정부의 촉진자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문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개인교사이자 미국 외교가의 인맥이 넓은 미국통입니다. 또 참여정부에서 동북아시대위원장을 역임한 북한통이어서 북미 중재를 하겠다는 정부 구상에 부합한 인물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이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있지 않은가. 북한 고위층하고도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다른 외교안보 인사들은 후임자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교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한일 경제전쟁 소식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일본 외무상이 도쿄 주재 우리 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무상은 우리 대사가 모두 발언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말을 끊어버리고 한국에 극히 무례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작심한 듯한 결례입니다. 도쿄에서 김범석 특파원이 오늘 외무성에서 벌어진 일을 정리했습니다.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와 악수를 나눈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 자리에 앉자마자 한국 정부를 향해 강하게 항의합니다. 한국政府が今行っていることは第二次世界大戦後の国際秩序を根底から覆すものに等しいものである.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대상 판결로 인해 국제법 위반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이에 남 대사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일본 측의 일방적인 조치이니까 대장부 국민과 기업들이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제시한 기금 마련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고노 외무상이 갑자기 말을 끊습니다.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韓国側の提案は全く受け入れられるものでない。 고노 외무상은 외교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외교적 결례를 한 뒤에도 거친 언사까지 동원합니다. それを知らないふりをして改めて提案するのは極めて無礼でございます。 분위기가 심각해지자 일본 관계자들이 취재진을 내보냈고 결국 남 대사는 공개하기로 조율된 모두 발언조차 마치지 못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고노 외무상의 태도와 관련해 무례했다고 판단하고 일본 측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직후 이수훈 전 대사를 초치했을 당시에도 악수도 하지 않고 모두 발언 기회를 뺏는 등 결례를 저지른 바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이렇게 우리 대사에게 항의 표시를 한 고노 외무상은 이어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중재위에 응하지 않는 한국을 강하게 비판하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 내용은 유승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은 추가 보복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大法院判決によって、日本企業に実害が
生じるようなことが万が一起これば必要な措置を適切に取っていくことになろうかと思います。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백색 국가 5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이 추가 보복 조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이후 별도의 담화도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했고 명시된 분쟁 해결 절차에도 응하지 않아 국제법을 거듭 위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仲裁のプロセスで問題解決できなかったことは非常に残念でございます。韓国側に必要な是正の措置を速やかに取っていただきたい。 일본 내부에서는 사태 장기화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문재인 정부가 계속되는 한 규제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의 말을 보도했습니다. 이번 주말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 일본의 구체적인 추가 보복 조치가 나올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청와대는 반박했습니다.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도 갈등을 키우지 말고 대화로 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이동은 기자입니다. 김현종 대통령 국가안보실 2차장은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고노 외무상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자유무역 원칙, 나아가 글로벌 밸류 체인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갈등의 원인이 된 강제징용도 반인도적 불법 행위인 만큼 일본의 국제법 위반은 오래전부터 시작됐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수출 제한 조치를 철회하고 추가 보복 조치도 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모든 건설적인 제안에 열려 있는 입장이며 우리 정부는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 맞대응 카드 중 하나로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협정 연장 여부에 대해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모든 옵션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인데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한일 양국 간 북한에 대한 정보 교류가 차단됩니다. 한미일 안보 공조를 중시하는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미국의 적극 개입을 끌어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산 대신 한국산 대체 상품을 알려주는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일본차 자동차 수리를 경제 보복이 끝날 때까지 인터넷에서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른 노노재팬이란 사이트입니다. 국내에서 팔리는 일본 제품의 목록만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일본 제품 대신 살만한 한국 상품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70개가 넘는 제품 정보가 게시됐는데 한때 접속이 몰려 사이트 이용이 어려웠습니다. 단순한 불매 운동을 넘어서 소비 변화를 유도하는 움직임으로 확산된 겁니다. 하지만 일부 일본 언론과 누리꾼들은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 조롱하고 있습니다. 한 매체는 낮에는 반입, 밤에는 아사히 맥주로 건배라는 제목의 기사로 한국의 불매 운동을 대수롭지 않게 평가했고 일본 누리꾼들은 교류를 끊자며 막말을 쏟아냅니다. 한국 내 움직임을 비난하는 일본인의 SNS 영상 조회수는 47만 건을 넘었습니다. ガチで本気のうわやっべ韓国さんつい勢いでここまで怒らしちゃったよちょっとやりすぎたかなって日本が思わず後悔するぐらいまあないですけどこのまんま行ったら韓国さんマジで終わるんで 양국 간 감정 싸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네, KBS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보도하면서 인터넷에 도는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 비난 이미지를 고스란히 노출시켰습니다. 일장기를 연상케 하는 빨간 원 안에 로고 2개가 나오는데 안 뽑아요, 안 봐요라는 메시지도 등장합니다. 먼저 강지혜 기자입니다. 어제 KBS 9시 뉴스 보도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응해 네티즌들이 일본산 제품 목록을 공유하며 불매운동을 벌인다는 내용입니다. 일본의 불매운동 방법도 갈수록 현명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앵커가 뉴스를 전하는 동안 노출된 기사 관련 그래픽 이미지였습니다. 일장기를 연상케 하는 빨간 원 안에 자유한국당 로고가 담긴 이미지가 그대로 방송된 겁니다. 안 사요, 안 가요, 안 팔아요 등 불매운동을 상징하는 문구에 일장기 그림이 나옵니다. 이후 안 뽑아요 문구에 자유한국당 로고가, 안 봐요에는 조선일보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최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유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로고가 1초간 노출됐다며 특정 정당의 로고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KBS는 현재 보도 영상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KBS가 친일 프레임을 씌우고 내년 총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라며 항의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노골적인 선거 개입, KBS는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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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의원 60여 명이 KBS를 찾아 항의했습니다. 안 뽑아요라는 문구에 한국당 로고를 사용한 그래픽을 그대로 노출한 것은 총선 개입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권력의 노예가 되어 국민을 세뇌시키고 여론을 잠식하는 KBS 뉴스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찍지 말라는 노골적으로 선동적인 내용입니다. 한국당을 친일로 몰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KBS와 이 정권이 그 친일 프레임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경제 실정, 안보 파탄을 덮으려고 한다는 우리 당에 친일 프레임을 씌워서 총선에 개입하려는 매우 악질적인 시도입니다. 한국당은 양승동 KBS 사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 민영사상 고발 등 법적 조치와 함께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유력한 법무장관 후보로 검증했던 조국 민정수석이 반일 정서를 자극하는 글을 다시 썼습니다. 중요한 것은 애국이냐 이적이냐라고 쓴 겁니다. 야당은 친일 반일을 편가르기라며 비판했습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이 올린 SNS 글입니다. 대한민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제전쟁이 발발했다며 한일 갈등을 경제전쟁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은 전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이다고 적었습니다. 조 수석은 앞서 일본에 맞선 동학 농민운동을 기린 죽창가를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민주당도 강경 발언을 쏟아내긴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경제 질서 위협하는 한국과 다름없는 행동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가 철회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한일 간의 관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야당은 어제 5당 대표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반일 감정이 없다고 한 것과 다르다며 비판했습니다. 결국 친일이냐 반일이냐는 또 편가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과 기업을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내모는 조국. 조국이 물러나는 것이 진정한 애국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지지 세력 결집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고유정 사건 속보입니다. 의붓아들 사망 원인은 아직 수사 중이죠. 오늘 경찰이 고유정과 현 남편의 대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고유정의 현 남편이 제주 교도소로 들어섭니다. 지난 3월 발생한 4살 배기 아들의 사망 사건을 두고 고유정과의 대질 조사를 벌이기 위해서입니다. 현 남편은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말 그대로 연쇄살인범을 만나는 것 자체가 되게 무섭고 떨리지만 그래도 제가 여기 올 수밖에 없었던 건 그런 고유정의 거짓말을 반박하고
현 남편이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데 제주 친가에서 지내다 부부가 사는 충북 청주로 온 지 이틀 만에 숨진 겁니다. 객관적인 증거로서 반박을 하다 보면 또 고유정으로부터 이제 의미 있는 진술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주장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현 남편은 아들이 숨지기 전날 저녁에도 고유정이 카레를 먹였다며 전 남편을 살해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카레에 졸피뎀과 같은 수면제를 넣어 살해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유정은 지난 5차례의 경찰 조사에서 눈물을 흘리며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숨진 아들의 시신에선 수면제 성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고유정뿐 아니라 현 남편도 이번 사건의 주요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경찰은 대질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망 사건의 피의자를 가려낼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도심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 씨가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잠시 뒤 결정되는데요. 불과 2달 전에도 똑같은 잘못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호텔에 누비던 현역 프로농구 선수에서 길거리 음란 행위로 구속유기에 몰린 신세가 된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소속 정병국 선수. 농구 팬분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죄송하다는 그의 말,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2달 전에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써낸 반성문에서 되풀이했던 말이었습니다. 지난 1월 경기 부천시의 한 공원에서 대낮에 음란 행위를 하다 재판에 넘겨졌던 정 씨는 당시 써낸 반성문 덕분에 정상 참작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그나마 벌금 300만 원형의 선처를 받은 겁니다. 하지만 이번까지 최소 3차례 적발. 경찰과 검찰은 정 씨에게 선처보단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 프로농구연맹 KBL도 오늘 재정위원회를 열고 정 씨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가수 박유천 씨는 성폭행 범죄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하지만 법원의 민사재판은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성관계를 맺은 여성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2016년 12월 20대 여성 A씨는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박 씨는 A씨를 포함해 여성 4명에게 고소당했지만 모두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폭행이나 협박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해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씨는 지난해 12월 박 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강압적인 성관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적으로 강간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민사적인 불법행위도 아니었겠는지 한번 받아오라는 그런 소송을 낸 거예요. 법원은 박 씨가 A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며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무죄를 따지는 형사재판에선 증거가 불충분하면 죄가 안 되지만 민사재판에선 원치 않은 성관계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한 달 안에 박 씨가 1억 원을 배상하지 않으면 정확한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김초롱입니다. 박유천 씨와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던 황하나 씨가 마스크를 쓴 채 구치소를 나섭니다. 다시는 잘못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원구치소 주범입니다. 황 씨는 지난 4월 6일 구속된 지 104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전 열린 1심 재판에서 황 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치료를 명령하고 마약 구매에 쓴 돈 22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훈계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올해 초 박유천 씨와 필로폰을 산 뒤 2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 씨는 재판부에 17차례 반성문을 내고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황 씨 측은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일 황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던 옛 연인 박유천 씨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늦은 밤 20대 여성이 남성 3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경찰관 여럿이 있었는데 바로 5m 거리에서 뒷짐지고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박건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초록색 치마를 입은 20대 여성이 일행에 만류해도 남성들과 거친 몸싸움을 벌이다 바닥에 쓰러집니다. 다시 일어나서도 남성들과의 다툼은 계속됩니다. 바로 옆에는 순찰차와 경찰관이 여럿 보이지만 뒷짐을 지고 이 모습을 계속 바라만 봅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서 있던 자리입니다. 여성이 구타당한 장소에서 채 5m도 떨어져 있지 않았지만 경찰은 그 어떤 적극적인 개입이나 제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옆 골목으로 자리를 옮겨 더 격해졌습니다. 흰옷을 입은 남성이 여성의 팔목을 거칠게 잡아당기고 다른 남성은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 끌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개입해 여성을 순찰차에 태운 건 싸움이 시작된 지 30분 넘게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동안 여성은 갈비뼈 2곳에 금이 갔고 온몸에 멍이 들어 전치 5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죽여버리겠다 이러고 막 제가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또 던지고 30-40분 정도 경찰분들이 그 상황을 보고 있었고 경찰은 다른 폭행 사건을 처리하느라 여성이 폭행당하는 걸 못 봤다고 해명합니다. 처음에 그 신고 떨어졌던 112 끊는 집착점에 집중하다 보니까 조금 떨어져 있는데도 인지를 못했었고. 여성은 남성 3명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경찰에 정식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네,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는 20대 남성, 알고 보니 본업은 보험 사기였습니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후에 돈을 챙겨왔는데요. 사고를 당했다면서 해외에서 다이빙을 하는 사진을 공개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후진하는 흰색 차량 뒤로 오토바이가 아슬아슬하게 비켜갑니다. 잠시 뒤 오토바이는 갔던 길을 되돌아와 흰색 차량을 뒤쫓아갑니다. 차량을 세워서는 여성 운전자에게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며 몰아붙입니다. 미쳤어요?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접촉도 없었는데 사고를 당했다고 우기며 합의금을 요구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27살 이모 씨. 경찰서로 찾아가 뺑소니를 당했다며 허위 신고까지 했습니다.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는 이 씨는 후진하는 차량 뒤쪽으로 돌진해 어깨를 부딪히거나 진행 신호를 받고 출발하려는 차량에 발목을 들이미는 수법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이 씨가 받아 챙긴 보험금만 1,100여만 원. 그런데 사고 직후 SNS에 올린 사진에 꼬리가 밟혔습니다. 사고로 다쳤다면서 멀쩡히 해외여행을 하는 모습을 찍어 올린 겁니다. 3일에서 4일 정도 후에 SNS를 이용하여 프리다이빙 하는 것을 올리는 등 일반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볼 수 없는 상황. 경찰은 보험 사기와 무고 등의 혐의로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말레이시아에 근거지를 둔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원들이 무더기 검거됐습니다. 경찰이 배달음식 그릇 수까지 확인하며 잠복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범죄 조직을 검거하려고 치킨집을 연 마약반 형사들을 그린 영화 극한직업. 아저씨, 여기 배달되죠? 치킨집에 배달로 먹고 사는 거지. 그럼 저기 앞 건물에서도 가끔 시키고 그래요? 저 앞 건물에서 배달시키냐고? 저 앞 건물만 배달시켜, 그러면. 저희가 인수하겠습니다!
직접 치킨까지 배달해가며 마약 조직을 소탕한 영화 같은 수사가 현실에도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 본거지를 둔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원 28명을 검거한 건 지난달 25일. 왜 말레이시아에서 운영하신 거죠? 해외에서 수익은 얼마나 남으셨어요? 경찰은 조직 사무실이 있는 아파트 주변에서 잠복에 들어갔습니다. 한식을 배달시켜 먹는 습관을 확인하고는 배달 음식 그릇수까지 세어가며 잠복 사흘 만에 일망타진했습니다. 배달을 시켜서 1층에서 바다갖고 올라가거든요. 그때 나왔던 피해자를 먼저 체포를 하고 이들은 2014년 문을 연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으로 수영장에 딸린 고급 아파트에서 가정부까지 두고 호화 생활을 해왔습니다. 경찰은 송환한 일당을 상대로 범죄 수익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다시 북상 중인 태풍 다나스 소식 알아봅니다. 다나스는 오늘 밤 제주도를 거쳐 내일 정오쯤 전남 해안에 상륙해 남부지방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 최고 500mm가 넘는 물폭탄이 예상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제주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훈 기자, 아까보다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제주 서귀포시 법환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는 더 강해지고 있고요. 바람도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뒤로 보시는 것처럼 파도는 30분 전에 비해서도 확연히 강해졌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밤 늦게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어제부터 내린 비로 최대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건물 지하에 물이 차고 도로가 침수되는 등 26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저녁 8시부터 제주공항으로 가는 모든 항공편이 결항됐고 한라산 주요 탐방로들과 제주 올레길도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태풍 다나스는 내일 전남 해안에 상륙해 남부지방을 관통한 뒤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도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은 태풍 대비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는 등 태풍 진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 법환포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비가 오고 덥고 습한 장마철이 되면 식중독 환자가 크게 늘어납니다. 주방 곳곳에서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행주 같은 주방 도구가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다희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지난 주말 집에서 만든 전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박민지 씨. 흐린 날씨, 실온에 음식을 놔뒀던 게 문제였습니다. 좀 으스러져 춥고 몸살기가 있는 것 같고 열까지는 모르겠는데 머리가 진짜 아팠거든요. 머리가 진짜 아프고 배도 아프고 그리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막 되게 후들후들거리고 또 이맘때 무심코 방치해두면 안 되는 게 행주와 수세미 같은 주방 도구입니다. 주방에서 쓰는 젖은 행주를 12시간 동안 25도 상온에 놔뒀더니 식중독균이 100만 배 증식했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한 가정의 주방 도구 오염도를 측정해봤습니다. 세균 오염도 400 RLU 이상이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 대부분 이 기준치를 훌쩍 넘었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이 행주의 오염도를 측정해보니 2400 가까이 나왔는데요. 기준치의 5배가 넘습니다. 수세미는 1340, 도마는 1510으로 모두 기준보다 3배 이상 높았고 수저통은 8291로 20배를 넘겼습니다. 또 1154였던 식탁을 오염된 행주로 닦았더니 2914로 치솟았습니다. 통에서 음식이 오염돼가지고 이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방도구 연관성들이 상당히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주는 물로만 헹구지 말고 꼭 세제로 빤 뒤 말려야 하고 전자레인지에 8분 정도 가열해도 살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주방 도구들도 설거지 후 물기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닦아 보관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어제 오전 일어난 일본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방화 사건에서 사망자가 3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체포된 방화범은 표절이나 하고 이렇게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앙심을 품은 방화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화재로 숨진 33명 중 대부분은 옥상으로 향하던 3층 계단 부근에 몰려 있었습니다.
불길과 연기를 피하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가려 했지만 문이 닫혀 있었던 겁니다. 부상자도 36명에 달한 가운데 화재 현장에서 100m 거리에서 붙잡힌 41살 방화범이 수상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大丈夫ですかみたいなことを言ったら、話しかけんな、ふざけんな、みたいな。ちょっと雰囲気が違ったんです。 가슴에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인 방화범은 경찰에게 표절이나 하고란 말을 전한 걸로 알려져 교토 애니메이션 작품에 불만을 품은 거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 남성이 과거 강도 전과가 있고 주변 이웃들은 게임 소음에 시달려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화재 참사 현장엔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なんでこんなことするんでしょうか。こんなひどいことしたらもう地獄落ちますよ。 교토 애니메이션 작품을 좋아했던 전 세계 팬들도 SNS로 추모글을 남기며 안타깝게 희생된 이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북한에 침투하는 군사훈련 영상을 미국이 공개했습니다. 북한 압박용이죠. 트럼프, 김정은 두 사람이 판문점에서 만나 의기투합한 게 벌써 3주 전인데 북한은 미국의 실무 협상 요청에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미군 훈련장입니다. 화생방 방호복과 방독면을 쓴 대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인 로봇이 적진을 정찰합니다. 지하시설 입구를 막고 있는 철문을 용접봉으로 뚫고 침투한 뒤 내부를 제압하고 샅샅이 수색합니다. 지난달 초 주한미군 2사단 예하 제23 화생방 핵 폭파물 방어대대가 실시한 훈련입니다. 유사시 평양으로 곧장 진격하는 국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이 함께했고 북한 인민군 복장을 한 대항군도 포착됐습니다. 평양 이남에 있는 북한 비밀 지하시설을 가정해 대량 살상무기 제거 훈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미군은 2016년부터 이곳에서 대량 살상무기 제거 훈련을 했지만 외부의 훈련 장면을 공개한 건 처음입니다. 또 한 달 전에 한 훈련을 지난 17일 뒤늦게 공개한 것도 이례적입니다.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후 3주가 지나도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지 않자 압박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러시아 방문을 위해 북한을 비운 사이 한미가 연합 공군훈련을 하자 뒤통수를 치는 거냐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이란이 미군의 무인 정찰기를 격추한 지 한 달 만에 미 군함이 같은 곳에서 이란 무인기를 격추시켰습니다. 우리 해군이 파병을 요청받은 바로 그곳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전자전 장비를 갖추고 있는 미 해군 강습 상륙함 복서. 승선 중이던 제11 해병 원정부대가 이란의 무인 정찰기를 격추시켰습니다. Ignoring multiple calls to stand down and was threatening the safety of the ship and the ship's crew. The drone was immediately destroyed. 이란이 영공 침범을 이유로 미군 무인 정찰기를 격추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이란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intervening in order to make these waters insecure for Iran. 미국의 이란 무인기 격추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석유 불법 환적 혐의로 외국 유조선을 억류했다 발표한 당일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이를 즉각 규탄하며 미군 500명을 사우디로 추가 파병하는 등 이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내일 각국 대사관 설명회와 함께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구성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이에 맞선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군사적 긴장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한입니다. 네, 내일이면 인류 최초의 달 착륙이 정확하게 50년을 맞습니다. 당시 아폴로 11호를 보냈던 미국은 요즘 축하 열기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1969년 7월 20일 인류가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가 아닌 달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50년 전 당시를 기념하기 위해 미국이 축하 열기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아폴로 11호를 싣고 우주로 향했던 세턴5 로켓은 미국의 대표적 상징물인 워싱턴 기념탑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달 착륙일 당일에는 실제로 발사되는 듯한 장면이 연출될 예정입니다. 아폴로 11호 우주비행사는 그 벅찬 순간을 그대로 기억합니다. We crew felt the weight of the world on our shoulders. We knew that everyone would be looking at us, friend or foe. 50주년을 앞두고 미 엘라베마에 있는 우주 로켓 센터에선 모형 로켓 5,000대도 동시에 쏘아 올려졌습니다. 달 탐사 당시 물품들도 경매에 나오는데 아폴로 11호의 타임라인 수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탈리아의 한 마을에선 달에 최초로 발을 내디딘 닐 암스트롱의 초상화도 새겨졌습니다. 미국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4년까지 달 궤도 우주정거장을 건설하고 여기에 우주인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We go forward to the moon sustainably. We go with a very diverse, highly qualified astronaut corps that includes women. 지난 1월 중국이 인류 최초로 달 뒤편 탐사에 성공하는 등 달 탐사 경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담에서 눈길을 끈 게 있죠. 바로 예정에 없던 대통령의 깜짝 저녁 식사 제안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거절하면서 그 저녁 자리는 무산됐는데요. 갑작스런 저녁을 제안한 게 잘못일까요? 아니면 그 제안을 거절한 것이 잘못일까요? 이민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창가에서 90초 독대를 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 또 이런 기회 자주 갖자고 그랬죠. 같이다, 같이. 황 대표는 이 짧은 독대 직전 문 대통령으로부터 저녁 식사 제안을 받았습니다. 예정이 없었지만 시간이 늦어지자 문 대통령이 깜짝 저녁 식사를 제안한 겁니다. 하지만 황 대표는 식사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 자리를 걷어차버린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통 크게 해야 합니다. 한국당 관계자는 다른 일정 때문에 저녁 식사가 어렵다고 사전 협의 때부터 얘기했는데 뒤늦게 문제 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박했습니다. 황 대표는 밥상 논란에 이어 물세례도 받았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에게 웅변을 당한 겁니다. 추모식장을 빠져나간 황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저는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앞서 보셨던 제주와는 다르게 서울은 오히려 태풍이 밀어올린 더운 수증기 때문인지 굉장히 후텁지근합니다. 반면 이 태풍에 직접 영향을 받는 남부와 제주 지역은 최고 수준의 재난 대응 태세로 전환됐습니다. 현재 5호 태풍 다나스는 서귀포 남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전남 해안에 상륙해 오후에는 남부 내륙을 관통할 텐데요. 이에 따라 태풍에 직접 영향을 받는 남부와 제주 지역은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모레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의 많은 곳은 500mm 이상, 강원 영동과 남부 내륙 많은 곳은 200mm 이상이 쏟아지겠고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는 서울 등 중부에는 10에서 7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되는 내일은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 물결이 최고 9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 해수 범람까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제주와 남부에 몰아치는 비바람이 극단적이고 이례적인 폭우라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태풍 경로와 강도는 변동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예보되는 정보 참고하셔서 피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네, 50년 전 인류 최초로 달에 첫 발을 내디딘 우주인은 암스트롱과 올드린입니다. 인류는 환호했죠. 그런데요, 그 순간 그곳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또 한 명의 우주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 콜린스죠. 가운데 사람인데요. 그는 동료 둘이 달을 밟는 동안에 홀로 사령선에 나와서 지상관제센터와 교신하면서 21시간 달 궤도를 계속 빙빙 돌았습니다. 조명받지 못한 세 번째 우주인처럼 오늘도 우리 곁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일을 해낸 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돌이켜보면 역사의 작은 주인공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